자, 김건희 이야기로 가볼게요. 지금 최근에 김건희 건이 다른 주가 조작에 연계돼 있다까지 나왔잖아요. 도이치모터스만 있었던 게 아니야. 그 합리적 주장이야. 원래 그 특정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 재미를 본 사람은 다른 걸 노리게 돼 있어. 야, 내가 40억 벌었으니까 아싸, 그만해야지. 안 된다고. 이것은 범죄도 약간 중독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대응팀이 똥을 좀 못 가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김건희한테 제대로 된 정보가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적족이 다 반박당하는 거예요.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공소장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했지만 검찰이 바로 반박했어. 이 반박이 나오는데 20분도 안 걸렸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야. 공소장의 내용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 김건희의 협조가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 무조건 우겨. 그게 기조일 거라고. 근데 이걸 기소한 검찰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개소리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공소장에 오류가 없다 이런 건데 뭐 범죄 일람표 이야기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일단 가짜뉴스 하나를 돌려요. 이걸 때린다 이거. 국민의힘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 국민의힘이 돌리는 거야. 작전 세력 구성원끼리 물량을 돌리는 통정 매매 의심 정황이 있다?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맞아 이 새끼들아. 설명해줄게 이따가. 그 다음에 그 좀만 올라가 봐봐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주가 조작 어쩌고저쩌고 이게 미래에셋TU 김건희 뭐 전부 증권사에 직접 전화 주문한 정상거래. 이것도 반박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선수 BC 주식계좌 어쩌고저쩌고 조작용 통정 매매 건들은 거의 대부분 HTS 표시 이렇게 돼 있는데 가짜 뉴스인데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거를 반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지금 전화로만 거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핵심은 그런 거야. 네. 핵심은 그런데 뉴스타파가 보도한 건 보여드릴까요? 어제였어요. 김건희 계좌 HTS로도 거래했다. 그리고 HTS로 전화 거래했다고 해서 주가적이 아닌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해명과 달리 미래에셋 계좌에서 HS 거래가 35건 발견돼요. 요거. 35건이 발견된다고. 전화로만 주문한 게 아니라는. 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건 보여주세요. 전화 주문을 통한 통정 매매 사례. 아까 말한 거 바로 제가 그 이야기였거든요. 전화 주문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통정 거래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것은 해당 계좌가 같은 주가 조작 세력에 의해 운영되는 계좌인지 여부하고 주문 시간, 주문량, 시세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전화 주문이냐 ATS 주문이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근데 이걸 마치 전화 주문을 했으니 주가 조작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지 일단은. 그렇죠. 예전에 장내 거래할 때도 그 시절에도 주가 조작은 있었거든요. 전화 거래가 아니고 왜 그 주식 시장 가가지고 사람들 막 종이 이렇게 표 해가지고 거래하던 그 시절에도 주가 조작은 있었거든요. 전화 거래를 했으니까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네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용을. 여기 아까 그 표 마지막 표 하나만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여기 뭐냐면은 주가 조작 선수 모 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김건희 계좌에 대해서는 전화로 매수 주문을 내고 3분 뒤에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HTS를 통해 같은 물량의 매도 주문을 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죠. 그러니까 자기 전화로만 막 주문했다고 하지 막 나오잖아 지금 여기. 김건희 계좌에서는 전화 주문을 하는데 3분 후에 이게 지금 HTS 주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전화로도 주문하고 HTS로도 했다는 이야기인데 HTS가 홈 트레이딩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주식을 할 수 있게. 근데 이 당시에 2010년이니까 그때는 전화도 되고 요즘은 이제 전화가 훨씬 더 적지만 HTS가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쓸 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도
IP가 겹치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마다 계정을 다 따로따로 주지만 김건희와 최은순이 같은 IP로 HTS에 접속한 자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계좌를 운영하는 한 사람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동일한 주식을 계속 구매를 했다라는 거는 주가를 올리기 위한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했다라는 이런 표시가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전화주문 HTS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두고 천주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면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엄청 답답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내용을 모른다는 게 참 티가 나는 게, 국민의힘이 반박을 하는데, 반박의 내용에 보면, 사실은 이러이러하다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반박이 나와요. 그게 정보를 예, 안 맞아. 주니까. 정보를 안 주니까. 왜냐 왜 안 주겠어요? 떳떳하지 않아서예요. 그리고 그 정보가 나중에 역이용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처럼 전화 이거 했더니 바로 HTS 거래 나와버리고 자기네들의 이렇게 해명이 반박이 돼버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의 주장,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이 더 강하게 입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명은 하긴 해야 되겠고, 하지만 내용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주가 거래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보지만 그 반박이 족족 이렇게 요격당해버리는 그런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런 논쟁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들여다보니까 큰 그림을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뭐냐.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통해서 본인이 알았건 몰랐건 50억이 김건희 계좌로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는 그 주가 조작 선수들이 다 구속된 상태에서 사실은 그 주가 조작인 것은 확실하잖아요. 근데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 돈으로 최소 한 40억 정도는 번 거야. 도이치모터스 건 하나만 가고. 그러면 주가적으로 돈 번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논란이 아니고 사실이라니까요. 김건희가 공범이냐 아니냐만 남아있는 거야. 근데 모든 정황들이 김건희가 공범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 왜? 지금 그 전화 주문이냐 HS 주문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핵심은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을 벌었고 다른 주가 조작도 의심된다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가 나와서 아이빌리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나와서 주가 조작으로 돈 벌어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하는 게 맞지.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계속 물어야 돼요. 여기 매달릴 때가 아니야 지금. 전화 주문이냐 HTS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시점에 김건희 재산이 불어났는데 저번에 한번 김건희가 뭐 자기 회사 그 회사들 통해서 처음에는 장사가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았다. 근데 생활비가 빼거나 다 합쳐도 김건희 평생 모았을 가능성이 있는 돈이 10원도 안 쓰고 모았어도 7억 원이에요. 대충 계산해 보면 월급 받고 뭐하고 뭐 선생하고 뭐 강사하고 이런 거 다 그것도 허위 경력이지만 근데 지금 김건희 재산이 70억이라니까요. 뭐 어떻게 그 돈이 뭐에 졌는지를 물어보면 주가 조작건 도이치모터스 건 빼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등의 협찬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이 김건희 재산 형성에 어떤 핵심일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 재산은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차명으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뭐 계속 물어야지. 지금 이게 하루에 뭐 다른 계좌 포함하면 하루 평균 뭐 18회 주문씩하고 막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 이거 갖고 막 매달리면은 지금 선거 뒤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디테일의 함정이긴 한데 저희 엄마랑 같이 TV를 보더라도 주가 조작은 그냥 주가 조작했다라고 해야지 전화냐 HTS냐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오늘 단독 하나가 터졌죠. 김건희가 평소에 물론 거짓말을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진짜냐 가짜냐의 여부는 국민의힘이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프로필에 본인은 현재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전략팀 이사라고 프로필에 썼던 게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 언니가 물론 잘난 척 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 중에서도 도이치모터스가 이제 BMW 코리아 공식 딜러사잖아요. 저는 이 딜러사가 무슨 디자인 전략을 짜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내에서 디자인 할 게 없어. 뭐 BMW 굿즈를 만들 거야? 그것도 다 본사에서 올 텐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셔. 브로셔.
그러면 근데 홈페이지. 너무 웃기는 게 그러면 이거는 사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건 정말 빼박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거든요. 김건희는 예. 난 이렇게도 한번 해명을 해보고 싶어. 내가 국민의힘 캠프라면 우리 김건희 대표께서는 도이치모터스의 디자인 전략팀, 뭐 이상하다. 이 전략팀 이사라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무슨 이사가 전략팀의 이사가 따로 있고 얼마나 큰 회사길래? 어쨌건 간에 도이치모터스의 이사를 지내셨지만 그래서 그 많은 주가 조작을 했던 그 공범들이 다 구속당하셨지만 우리 김건희 대표는 주가 조작을 전혀 했을 리가 없다. 이분은 명언이 맑으신 분이고 뭐 이렇게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얘는 내부자예요. 내부자. 그러니까 내부자가 여기에서 정경심 교수님을 다시 한번 불러보면 정경심 교수님에게 주어졌던 그 관련 혐의 중에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돼 있는 배터리 관련 공사가 이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식을 매수해서 이익을 얻었다라는 걸로 구속되셔서 재판을 받으셨고 형이 확정되셨어요. 그 당시 정경심 교수님은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구속돼서 수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사예요. 거기에다가 이미 알려진 수익만 해도 7억이 9억이 넘어요. 그러면 주가 조작 혐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는 내부자 거래를 통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걸로 봐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누구한테는 엄격하게 가해지는 그 잣대가 이 사람 앞에만 가면 그 잣대가 갑자기 휘어져 버립니까?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권을 강화하겠다는 이상한 새끼도 하나 있더라고요. 누군지 몰라요, 제가. 진짜 몰라요. 아니 그래서 이제 확실히 김건희가 자료를 국민의힘에 주지 않으니까 왜냐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선거가 어떻게 됐든지 나중에 그 자료를 역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김건희가 돈을 받고 일한 게 아니라 무보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걸 해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돈을 안 받고 일을 하면 내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건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의혹이 나면 나는 돈 안 받고 일했다 했는데 그러면은 전문 직업이 자원봉사자냐고 여기저기 다 자원봉사만 하고 다니고 돈은 언제 벌고 전 너무 해명도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의원에 따르면 2010년 4월 달에 태광 ENC 주식을 한 주당 680원 가격으로 29만 8천 주 사들였고 매입 금액은 2억 264만 원. 근데 그때 해갖고 하루 만에요. 1,780만 원 벌었네. 근데 그 회사 망했다? 상장 폐지됐다 나중에. 야 이거 좀 그러니까 나는 그 열받는 거예요.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정의를 외치는 새끼가 보면 제일 더러워. 김건희가 이런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걸 윤석열이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윤석열도 똑같은 놈인데. 그러니까 자기 장모나 부인에 대해서는 어떤 건수가 있어도 혹시나 그게 경찰 쪽에서 올라오더라도 저런 개새끼들이 뭐 사실 이거를 윤석열이 몰랐을 가능성은 김건희가 몰랐을 가능성보다 더 낮아요, 사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경찰 내사 보고서가 꾹 눌렀던 거하고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을 경찰이 또 내사에 영장 치면은 꾹 눌렀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맥락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내가 봤을 때 세상에 이런 식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중앙지검장 가고 검찰총장 가니까 말도 안 되는 전시회 옛날에 하지도 않았던 무슨 가짜 전시회 허위 이력 같은 걸 갖고 와서 전시회를 했더니 수사받는 기업들이 몇십 개가 들어와서 협찬을 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간지를 몰라. 이 상태로 지금 재산을 증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 뭔 공정을 이야기해. 그 돈 어디 가는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재산 70억이나 되는 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계속 물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전시 사업으로 그만한 돈을 버는 건 불가능하잖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요, 부동산 살려고 돈을 가져오면 자금 출처를 물어요. 자금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맞아요. 세금 문제가 있어갖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검찰이든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거나 그때는 뭐 특수부 검사였던 남편이 이걸 봐준 정황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게 검증이고 그게 선거 기간에 해야 될 일인 거야.
좀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